간밤에 전 세계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밤 이루어졌던 바이든과 푸틴의 62분간 전화 담판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의 맥스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위성 사진 한 장, 바로 크림 반도 옥티아프로스크의 비행장에서 러시아군이 엄청난 규모의 막사와 장비를 들여놓은 것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북쪽과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변 여러 지역에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가 새로 배치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크림반도의 흑해 서부 연안 인근의 노보젤은 후에 슬라브인 내에 있는 병력과 차량 등 장비가 추가됐습니다. 크림반도 중부 옥티하바롭스크예에 폐쇄된 비행장에는 주둔 병력을 위한 550개 섬에 텐트와 수백 대의 차량에 배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영상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바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러시아군이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M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들은 당장 떠나야 한다라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향해 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는 폭탄 발표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세계 3차 대전 촉발 일보 직전까지 치닫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 유가 선물은 하루 만에 4.25% 넘게 폭등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만간 우리는 주유소에서 리터당 1,800원 아니 2,000원에 주유를 해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7.8% 폭락,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7% 폭로와 AMD는 10 폭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폭락. 반도체 건 세계 최고의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 엔비디아건 전 세계 11위 기업으로 급부상한 AMD 고운 할 것 없이 모든 주식들의 대폭락을 맞이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들도 미국 주식과 함께 이례적인 폭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이번 주말을 버텨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에 실제 일어나게 된다며 대부분의 주식과 암호화폐 등 금융자산들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게 되면 무조건 미국이 이길 텐데 도대체 왜 러시아는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말이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푸틴과 러시아 국민을,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의 홍콩을 다른 나라로 보지 않아 무력으로 통일시켜버린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몸이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이 러시아가 같은 불이라 생각하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이끄는 나토에 가입시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공격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미리 러시아가 차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러시아도 소련처럼 붕괴하고 말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모한 줄 알면서도 러시아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하며 너무나 자신있게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덕분이었는데, 러시아가 미국 제블린 미사일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바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제블린의 미공군이 부지런히 나르고 있는 제블린은 발사기를 포함한 길이가 1.52m의 무게는 21.53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고무를 조준해 발사만 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입니다.
탱크가 비에도 제볼링이 따라갑니다. 대전차 미사일 등 대전차 화기는 보통 발사 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발사기 뒤 사람이 있다면 크게 다칩니다. 후폭풍은 적에게 아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제볼릿 미사일은 압축 공기로서 일정 고도로 솟아오른 뒤에 점화해 날아갑니다. 이 때문에 후폭풍이 거의 없죠. 사정거리도 길고 600리 두께의 장갑차도 뚫을 수 있죠. 높은 곳에서 탱크에서 취약한 상부를 떨어져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러시아가 밝힌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조준 시간이 무려 30초. 게다가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여권 1만 발만 써도 2조 원이 허공에 사라지게 됩니다. GDP가 170조 원이 겨우 넘는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고 미국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한정 지원해주기에는 너무나 비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바닥을 찍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7.25%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미국 증시마저 폭락해버리자 미국인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한 발을이 여권이 날아가는 미사일을 수십만 대의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해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민에 빠진 미국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을 바로 한국의 한방에 해결해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형국은 미국 제블린보다 성능은 압도적으로 좋은데 가격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제블린 미사일의 무게내발 사관과 미사일만 213g의 조준경과 삼각대를 포함하면 30kg에 육박합니다. 반면 한국의 형국은 무게가 절반도 안 되는 13kg 유효 사거리 2조 55의 속도는 마하 1.57에 달합니다. 때문에 사우디도 한국으로부터 협공을 대규모 사들였고 그 결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을 상대로 현금을 사용했는데 목표였던 전차가 능선 뒤로 숨었음에도 형군이 정확하게 전차를 명중 파괴시키자 현금을 사용한 사우디 군뿐만 아니라 반군 사이에서도 한국의 형궁의 전설적인 존재로 각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방부 관계자는 한겨레 21과 인터뷰에서 사우디 군이 예멘 반군을 향해 형궁을 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형궁이 맞다라며 우리가 사우디에 현금을 수출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동에서 현은 훌륭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사우디가 현금을 사용하는 영상을 본 유해희가 자신들도 현금을 사고 싶다고 문의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들은 한국산 무기에 압도당해버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 무기만 사들였던 인도가 기관포와 미사일을 갖춘 지대공 무기 사업에 러시아 대신 한국의 한화디펜스가 만든 무기를 선택해 러시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군사기술협력회의에서 러시아산 무기에 탈락거리고 한국이 대신 선정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인도 정부의 재평가까지 요구했지만 인도 국방부는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도 러시아산 무기에 대해 깎아내렸습니다. 최근 스웨덴 국방연구기구 FOI는 러시아가 발트해 지역에 배치한 X-400 지대공 미사일 대판 적금 지역 거부 전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면서 거품이 꺼졌다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내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 무엇보다 현재 전 세계의 싱크탱크들이 발표한 충격적인 내용에는 한국산 천궁2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러시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궁2는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갖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요격 시험을 한 결과 표적에 모두 명중했고, 발사대 하나당 7발의 요격 미사일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장갑차와 탱크 심지어 전투기까지 한 번에 무력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4조 원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산 천궁을 구매하겠다고 발표한 아랍에미리트는 이렇게 한국의 천궁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4조 원을 한국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미리트를 포함해 지금까지 중동 국가들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무기 구매 계약을 밝힌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며 공개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최고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한국산 천궁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